피하고 싶었던 질문. 과연 가능할까? 알아요. 이 질문은 아마도 수백 번이나 스스로에게 던졌을 겁니다. 아마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거나 커피잔 속 허공을 응시하는 고요한 순간 사이에 말이죠. 현재 삶의 고된 한계를 넘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그 대답은 친애하는 독자님,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기 전에 알려드리죠. 그 답은 단순한 예, 나 아니요가 아닙니다. 삶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단순했다면 우리가 이미 다 깨우쳤겠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더 오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더 오래는 현재의 삶에 몇 년을 덧붙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너무 하찮죠. 더 큰 목표를 세워봅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삶, 긴 일하는 정의가 새로워지는 삶, 현재의 생애가 눈 깜짝할 사이로 느껴질 정도로 길어진 삶입니다. 이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말이죠. 제가 흥미롭게 여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비웃으며 무시하거나 잠깐의 흥분에 빠지는 경우죠. 전자는 효율론자이자 냉소주의자, 이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후자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가능성의 설렘에 휩싸이는 이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오래된 나무와 가장 오래된 산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손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도 하고 싶어 라며 소리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며 찡그릴 건가요? 아니면 그럴 리가 없지라며 눈을 굴릴 건가요?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더 터무니없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자마자 끝난다는 생각일까요? 잠시만요. 생각해보세요. 깊이 고민하는 동안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약속이 가득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푸시업 100번을 하고 매일 이상한 녹색 스무디를 마시고 그러면 175살까지 살게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부정직할 테니까요. 대신 우리는 훨씬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적인 수단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을 통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요. 보세요. 더 오래 산다는 것은 반드시 삶에 몇 년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순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란 한 번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적절한 도구만 있다면,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을 영원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그 도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그 도구들은 누구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기존의 답변을 뛰어넘어 어려운 질문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그리고 아직 이 글을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첫 번째 도구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주의력입니다. 이 도구는 이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의력은 돋보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름날 개미를 태우는데 사용하는 돋보기가 아닙니다. 이 돋보기는 모두가 지나치는 작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 작은 세부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삶은 더 느리게 느껴집니다. 회의론자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이게 다 허튼 소리 같아. 그리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진실은 도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 읽어간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우 오래 사는 가능성은 시간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술.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은 나이를 먹지 않는 몸이나 지치지 않는 심장을 상상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장수는 외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법 같은 식단, 불가능한 운동 프로그램, 혹은 아마도 기적적으로 작동하는 알약.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비밀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자기계발 전문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견뎌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오래 사는 첫 번째 단계는 몸을 더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더 나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로 바뀌며 어느새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시계를 앞지르려고, 시간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맞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는 생산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바로 적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질주하다 보면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단 하나의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은 작업이나 목표와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확장됩니다. 그것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우리가 더 많이 몰입할수록 더 오래 지속됩니다. 모든 것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잘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술 별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모든 곳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루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나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곤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매 순간 마음으로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현재에 존재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마치 팽팽한 줄 위에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시간 위에 펼쳐집니다. 다음 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할 일을 생각하거나 이전에 했던 일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을 상상하며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만약 제가 말하길 삶을 길게 만드는 비결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건 지루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각 경험을 진정으로 살면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인식할수록 각 순간은 더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이 사과를 하나 먹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때 실제로 먹는 게 아닙니다. 씹고 삼키긴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다음 끼니를 고민하거나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멀리 떠나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과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정말로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껍질의 부드러움, 약간의 신맛, 첫 한 입의 아삭함, 입안의 시원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완전히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의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좋아 보이긴 한데 사과 맛을 음미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과를 음미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지 않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주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빨리 서두를수록 더 빨리 흘러가죠. 하지만 천천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에 완전히 몰입하면 시간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구부러집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삶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사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길을 걷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것, 여러분 아래의 의자가 어떤 느낌인지, 바람이 피부를 간지리는 느낌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나무를 바라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보는 즐거움으로, 단지 거기에 서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황홀한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바라본 적이 언제인가요? 아주 오래 사는 비결은 여러분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 세상에 깊이 몰입할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해가 아닌 순간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현재를 마스터하는 법을 터득하면 여러분은 시간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경험한 모든 순간은 여러분 삶의 개인적인 테피스트리에 새로운 시를 더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죠.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안다면 매 순간 속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무한한 현재, 철학자들을 수세기 동안 괴롭혀온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동등하게 공포와 흥분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의 무게를 느꼈던 순간 잠깐이나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 현재에 살아라는 말이네. 얼마나 뻔한 얘기야. 잠시 멈춰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단순히 귀여운 마음챙김 유행어로서 논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 정도로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해 볼 겁니다. 명확히 해두죠. 현재라는 순간은 우리가 단순히 의식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그리고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매우 오래 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선형적인 진행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으며 그들은 그 사이에 갇혀 한쪽을 따돌리고 다른 쪽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죠. 이 필사적인 순환은 삶을 짧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덫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요. 현재는 단지 시간표의 또 다른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실제하는 지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현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되는 어떤 것으로 느껴본 적이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속에서 1000번의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은 오직 우리가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용할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잊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냥 존재해 보세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시간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순간에 있는 동안에는 시계의 폭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일종의 타임머신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대, 어떤 미래의 시나리오로도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힘은 과거나 미래를 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에 깊이 몰입할 때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각 순간은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며 마치 끝없이 긴 사슬의 고리처럼 연결됩니다. 당신이 현재에 더 많이 존재할수록 당신의 시간이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몰입하고 순간을 살아갈 때 시간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느리게 흘러갈 뿐입니다. 따라서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놀수록 시간은 당신과 함께 놉니다. 완전히 경험한 시간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흘러 영원한 현재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빨리 흘러서 10년이 한순간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령은 시간을 측정하거나 얻거나 잃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세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하나의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무한한 현재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각 초가 우주 전체를 채울 수 있도록 늘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심장 박동에 담긴 풍부함, 깊이, 끝없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가 각각의 호흡 속에서 완전히 경험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래를 향해 달리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즐기며 각 순간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오래 사는 비결은 시간을 억지로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이 시간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우주만큼이나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분,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이 단순하고도 덧없는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순간은 우주의 가장 비밀스러운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당신이 매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이 하루를 서둘러 보내며 다음 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기억하세요. 다음 일은 항상 거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평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있습니다. 시간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이미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습관의 불길. 시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죠. 시간이 우리를 바쁘게 할 때만 빨리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그것은 배경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과 성과를 내야 한다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불을 충분히 천천히 태우면 무언가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습관의 마법입니다. 습관은 시간을 설계하는 숨겨진 건축가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삶에 느리고 꾸준한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그 불처럼 그것들은 당신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웅장한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단지 반복되는 루틴이나 자동으로 하는 일로 생각하죠. 하지만 습관은 당신 삶의 직무를 짜는 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형성합니다. 작고 반복되는 행동들이 당신의 삶에 깊이와 질감을 더하며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의식적으로 형성하며 시간을 초월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며 커피도 마시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이메일에 산만해진 채 책상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또 하나의 습관이고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나중에 수면을 보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시간을 채우는 산만한 것들입니다. 마치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반복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습관들을 반복할수록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잎사귀처럼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변화를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습관이 가진 힘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삶 전체를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세요. 아침 스트레칭, 짧은 산책, 조용히 보내는 잠깐의 시간을 추가해보세요. 그러면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여러분도 느려질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사는 비밀은 죽음을 피하거나 어떤 마법 같은 공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경험이 풍부하고 의도적이며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굴복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는 환상. 우리는 모두 내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이 다음 일을 생각할 때마다 다음 식사, 다음 휴가, 다음 프로젝트, 여러분은 내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내일은 마치 수평선 위의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멀어져만 갑니다. 그것을 쫓을수록 더 멀리 도망칩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앞에 조금씩 앞서 있으며 여러분을 비웃고 더 나아가라고 유혹하죠.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 일, 다음 순간, 다음 날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내일이라는 환상은 우리 삶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무언가, 더 중요한 무언가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음 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날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앞날을 위해 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다음 순간은 단지 덧없는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고 나서야 삶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내일 할게 또는 이 단계를 넘기고 나면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나요?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건, 적절한 시간을 내어. 하지만 적절한 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일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시간에 접근하는 방식을 단순히 바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을 맞출수록 시간에 대한 경험이 더욱 확장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살아갈수록 각 순간은 더 풍부해지고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일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현재를 살며 시간을 초월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삶은 이미 이 순간 속에서 무한합니다. 시간의 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해 물어본다면 아마도 혼란스러운 표정과 함께 망설이는 대답을 들을 겁니다. 글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측정하는 도구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존재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단순한 측정 단위를 훨씬 뛰어넘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무언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무게를 지웁니다.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며 그 무게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질 만큼 커집니다. 시간의 무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감 기한의 스트레스,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또는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존재론적 공포감 등으로요. 하지만 훨씬 더 미묘한 원인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오는 무게입니다. 미뤄둔 꿈들, 나중으로 미룬 계획들, 충분히 몰입하지 못해 놓쳐버린 순간들의 무게. 시간은 우리가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로도 우리를 짓누릅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그것은 어깨 위에 걸쳐진 무거운 망토처럼 되어 후회와 갈망으로 우리를 숨 막히게 합니다. 미래를 살아갈수록 그 무게는 더욱 축적됩니다. 그것은 이루지 못한 잠재력의 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해라는 조용한 목소리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무게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일이 당신에게 삶을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시간의 무게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무거운 바위처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가벼운 흐름처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열쇠는 수용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받아들이는 것,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과거의 무게나 미래의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모든 순간이 잃어버린 순간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모든 순간이 얻어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살아가는데 시간을 쓰는 매 순간이 당신의 존재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시간의 무게는 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순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순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조용히 마당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는 순간, 아침에 차를 마시며 다음 일을 서두르지 않는 순간, 시간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곁에 있는 조용하고 꾸준한 동반자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시간이 당신을 짓누르는 느낌을 떨쳐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루는 것에 달려 있다고요. 하지만 만약 이 무게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성취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면요. 그 순간 당신은 시간의 압박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순화하는 선택을 의식적으로 내려보세요. 복잡하고 과도하게 일정이 잡히고 과잉 자극을 받는 세상에서 단순함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시간의 무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삶의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의무들, 산만한 것들, 끊임없이 바빠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거하면 단순히 존재할 공간이 생깁니다. 숨 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얼마나 작든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더 많은 것을 추가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것들, 정신적 혼란, 불필요한 산만함,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빼내는 데 있습니다. 미래가 당신에게 삶을 허락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허락받았습니다. 시간은 역설적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그것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자신을 맡기고 시간이 어쨌든 흘러갈 것임을 받아들이면 그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자유를 찾게 됩니다. 결국
오랫동안 사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가볍게 다룰 수 있게 될 때, 시간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시간의 무게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한순간 한순간 온전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삶이 음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재즈처럼요. 즉흥적이고 흐르며 예측할 수 없는 음악 말이죠. 재즈는 명확한 지침서 없이 각 연주자가 순간에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더하며 표현할 자유를 가지는 음악입니다. 재즈밴드의 연주자들은 서로의 연주를 귀 기울여 들으며 엄격한 멜로디를 따르기보다는 서로의 신호에 반응하며 연주합니다. 구조와 즉흥성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아름다움이 탄생합니다. 각 박자마다 전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며요. 이것이 바로 고정된 박자를 따르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에게 열리는 삶의 리듬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존재에만 고유한 흐름, 리듬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여정은 스스로를 조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음악가가 자신의 악기의 소리를 세심히 들어야 하듯이 당신도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제 에너지가 넘치고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 언제 세상이 당신의 노력과 맞아떨어지는 흐름에 있는지, 언제 억지로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몰입 상태에 빠져본 적이 있다면 시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수월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봤다면 그것이 삶의 리듬이 가장 완벽한 상태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리듬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듬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낙담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리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리듬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멈춤과 엇박, 불협화음과 화음이 반복되며 진행됩니다. 마치 곡이 기복을 겪으며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내듯이 당신의 삶도 그러한 단계를 통해 전진합니다. 이 리듬의 아름다움은 항상 변화하고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행에 관한 것입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춤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이끌고, 때로는 당신이 따라가며,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음악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법 같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리듬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템포에 맞추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의 분주한 속도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따라잡으려 애쓰는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속도와 흐름을 찾게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리듬이 완전히 어긋난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인 날, 자신의 내적 리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멜로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불협화음입니다. 멈춤과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없이는 삶이 너무 매끄럽고 너무 예측 가능하며 결국에는 지루해질 것입니다. 리듬을 찾으려면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혼란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방향이야말로 당신만의 독특한 비트를 찾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고 삶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허용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듬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흐름의 흐름을 수용하고 자신의 에너지에 기울이며 자신의 감각에 맞게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자 사이의 공간, 멈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반성하고 재충전하고 재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잘못된 리듬이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리듬이 있을 뿐입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당신을 온전히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리듬, 시간을 정복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 춤, 즐거움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리듬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간이 당신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질 때 잠시 숨을 쉬고 자신을 조율해 보세요. 자신 안의 리듬을 찾아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렇게 할 때 삶의 리듬은 단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긴 삶의 위대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며 세상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신뢰해야 합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면 저항이 줄어들고 더 큰 수용력으로 삶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놓아주기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신이 통제하려 애쓰는 순간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무언가를 너무 꽉 붙들고 있는 순간들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을 놓는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두려움과 싸우는 대신 단지 내려놓으세요. 다음은 분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특정한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자리 잡아야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리는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제자리에 맞추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삶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신뢰하세요.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이 스스로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삶의 흐름 속에서 혼자가 아니며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정확히 필요한 장소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놓아주기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놓아줄수록 당신은 더 가벼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그것과 싸우는 대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강의 일부가 된 것처럼요. 놓아주기의 예술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덧없음을 수용하기, 삶의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관계도, 성취도, 심지어 매일 우리를 이끄는 몸도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집착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을 통해 우리는 삶과 춤을 추기 시작하며 경직되게 모든 박자를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유연하고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덧없음과 춤을 추게 되면 깊은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연회장에서 춤추는 한 무용수를 상상해 보세요.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생동감 있는 리듬으로 흐릅니다. 무용수는 음악의 흐름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듣고 느끼며 반응합니다.
춤은 안무가 짜여 있지 않지만 음악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순간순간을 표현합니다. 삶의 흐름도 이와 비슷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음표 세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제하거나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면 서툴고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되어 리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과 각 순간이 덧없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춤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삶의 덧없음에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포기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순간에 더욱 몰입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확실성을 포기함으로써 더 깊은 자유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 관계, 자아감 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덧없음을 거부하곤 합니다. 우리가 통제를 놓으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 본질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하며 진화합니다. 과거의 모습에 사람을 고정하려 하면 성장의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하는 역학에 적응하며 전환을 함께 지원할 때 나옵니다.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진화를 멈추게 됩니다. 성장하려면 과거의 성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할 자유를 얻습니다. 덧없음을 수용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과거를 기리되 그 안에 살지 말고, 현재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옵니다.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익숙한 것, 안전한 것, 편안한 것을 고수하려 하죠. 변화는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 저항은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춤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은 변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순간은 덧없기에 고귀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춤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용의 고요함,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지속적인 요구의 소음이 모든 공간을 채우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큰 진리가 가장 조용하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일상의 표면적인 소음 아래에는 정적이 존재합니다. 크게 외칠 필요 없이 지혜가 들릴 수 있는 곳, 명료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정적은 비어있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존재감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순간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멈춤들을 말이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조용한 공간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서두르며 모든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이해가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수용은 이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판단이나 저항 없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대나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수용의 고요함은 우리가 삶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강함을 통해 항복하게 해줍니다. 삶은 이미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바꾸려는 강박 없이 말입니다. 마음은 종종 불안정하며 고치고
개선하고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이미 완전한 것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수용은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것, 사물을 기존의 틀에 맞추려 애쓰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열린 손길로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용한 수용 속에서 우리는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지속적인 인정이나 검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상상 속의 미래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앞에 있는 것, 숨결, 심장 박동, 현재 순간과 함께 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경험을 기쁨과 고통, 알려진 것과 모르는 것, 덧없음과 영원을 포용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인식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은 영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펼침, 변화, 성장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용의 고요함은 삶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하며 그것을 온화함과 이해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고요함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밤도 낮도 아닌 순간, 조용한 기대감과 평화로운 기다림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태양은 오직 자기 시간이 되었을 때 떠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용의 고요함은 신뢰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펼쳐질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더 빨리 떠오르도록 강요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재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리듬대로 올 것이며 우리의 임무는 그 순간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이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바꾸거나 행동하려는 의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수용의 의도로 듣는 것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듣게 되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수용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존재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계획, 기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착하지 말고 놓아버리기를 말입니다. 삶의 과정을 신뢰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며 모든 것이 이미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요청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힘을 발견합니다. 강제나 행동의 힘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힘입니다. 그 힘은 자신과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힘입니다. 그것은 삶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함께 춤추고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수용이란 무엇인가를 놓을 때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경험합니다.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을 저항하지 않게 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의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삶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경험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펼침의 일부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수용의 고요함은 체념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침묵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모든 순간을 행동으로 채우거나 깨진 것을 고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과 더 깊은 연결을 이루고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긴 삶, 세월이 흘러 분명해진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긴 삶은 우리가 살았던 날들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들을 얼마나 깊이 살아갔느냐에 따라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긴 삶의 궁극적인 본질은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고 그 깊이에 있습니다. 삶의 역설은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아버릴 때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허용하고 영속성을 바라지 않을 때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열립니다. 긴 삶은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춤추듯 살아가며 각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이미 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놓아줌으로써 우리는 삶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고 생각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